자, 3강 2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테마 대표 문제 이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A가 B를 쏘고 B한테 쏘고 B가 튕겨서 다시 C로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A랑 B가 충돌이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B랑 C랑 충돌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ET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시간이고요. T라는 시간 얼마큼 바뀌었냐면 EP0가 마이너스 P0 얼마큼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3P0만큼 운동량이 변했고요. 이게 지금 A가 그렇게 운동량이 변했고 다시 말하면 A가 이렇게 앞으로 EP0로 가다가 튕겨서 뒤로 갈 때는 P0로 뒤로 되돌아갔다는 소리죠. 그동안에 B는 0이었다가 3P0까지 올라간,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3P0로 가는, 그래서 얘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P0 이렇게 올라갔죠. 플러스 3P0, 그래서 총 운동량 변화량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죠. 시간은 이 정도 걸렸으니까 충격량 F를 구하면 델타 T니까 2T 동안에 3P0가 바뀐 이게 이제 충격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C 같은 경우에 0이었다가 지금 EP0만큼 이렇게 올라갔죠. 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EP0의 운동량 변화가 있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3P0였다가 P0가 됐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EP0가 된, 그리고 시간은 T 걸렸다. 그래서 충격력은 T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A는 B와 충돌 후에 반대 방향 움직였다. 지금 플러스 EP였다가 마이너스 P가 됐으니까 반대 방향 기억 맞고요. B가 C와 충돌한 뒤에 B랑 C가 충돌한 뒤면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C의 속력은 B 속력의 2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질량을 봐야 되는데 B의 질량이 C 질량의 2배래요. 지금 B의 질량에는 지금 운동량이 P0인데 충돌한 후니까 P0인데 이게 질량이 C 2배니까 이걸 E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EM에다가 V 이거라고 해봅시다. 근데 C는 현재 EP0예요. 그리고 C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작아야 되니까 2배 작아야 되니까 이건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속도가 얼마여야 될까요? 이건 EP0고 얘는 P0인데 얘가 지금 EMV니까 얘는 4MV에 나왔죠. 이거는 4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몇 배 차이 나냐면 4V랑 V니까 2배가 아니고 4배 차이 난다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니은 아니고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는 이만큼의 힘을 받았고요. C랑 충돌하는 동안에는 이만큼의 힘을 받았어요.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죠. T분의 EP0가. 그래서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 이것도 아니네. 맞는 거는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풀어볼게요. 질량이 M인 애가 쭉 나타나는 겁니다. 충돌한 직후 AB 속력은 같고, 충돌한 직후 AB의 속력은 같고, 속력이 같다고 했지 속도가 같다고 안 했으니까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걸 꼭 고려해야 돼요. BC가 충돌한 직후 AB 운동량과 BC의 속력은 각각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가는데 이때 처음 속도를 이제 V라고 해볼게요. V0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운동량이 지금 이렇게 EP라고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안 헷갈리게 하려면 EP, 우리 보통 P는 MV 이렇게 운동량을 쓰니까 EP면 질량이 M이니까 이거를 EV, 그래서 처음 속도가 EV라고 합시다. 물론 V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EV라고 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지금 A의 운동량이 지금 A는 지금 이렇게 한 번 충돌한 것 같아요. 충돌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P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충돌 후에 돌아가나 봐요. 이렇게 M인 애가. 근데 지금 지금 EP일 때가 EV니까 P면은 V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P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금 속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앞으로 V로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 이제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총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처음 충돌 전 생각해 볼게요. 충돌 전에는 A 같은 경우에 MEV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B는 질량은 모르고 지금 속도도 0이죠. 그러니까 0.
B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에 이론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충돌 후를 보면 지금 A, B 상황이에요. 충돌 후에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M, 근데 지금 A가 D로 가니까 마이너스 V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은 모르는데 그럼 질량을 MB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앞으로 V. 그래서 이제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게 2MV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3MV가 돼야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MB가 그리고 이건 3M이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충돌한 직후 PC가 충돌한 직후 AB의 운동량이랑 BC의 속력이 가까웠다. 되게 복잡하네. 그럼 충돌한 뒤에 A랑 B의 운동량이 같대요. A의 운동량이 MV가 돼야 돼요. 그리고 BC의 속력이 가까웠다. 그럼 충돌한 뒤 속도. 이거를 근데 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운동량이 크게 아니고 운동량이죠. 근데 A가 지금 뒤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P로.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V 프라임으로. 그리고 C는 충돌했으니까 앞으로 갈 거고요. 이제 지금 속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V 프라임 이렇게 놓고,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충돌한 후에 A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P예요.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 충돌 후에 아까 어떻게 되냐면 M 마이너스 V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B도 C랑 충돌 후에 마이너스 MV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근데 B는 질량이 얼마냐면 3M이니까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1 V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같아야 되는 값이. 그러니까 이 V 프라임이 3분의 1 V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 앞으로 3분의 1 V만큼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속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질량을 구해 볼게요. MC의 질량을. 그러면 BC 같은 경우에 충돌 전에는 얼마의 운동량을 갖고 있냐면 B만 운동량 갖고 있으니까 3M의 V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후에는 얼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냐면 B 같은 경우는 뒤로 가고 있죠. B로 얼만큼 가냐면 마이너스 MV만큼 갖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MC가 3분의 1 V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운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가 이만큼이니까 후에도 이만큼이어야 되죠. 이 둘이 같아야 되나? 운동 전후의 총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질량이 얼마여야 될까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총 한번 따져보면은 넘어가면은 4MV가 3분의 1 MCV니까요. 이렇게 V 없어지면 MC는 12M 이렇게 나오네요. 엄청 큰 값이네. 그러니까 C는 12M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BC가 충돌한 후 C의 운동량의 크기는 4P다. BC가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는 4P다. 맞나요? 4P? 지금 충돌 후에는 C의 운동량은 12M이고 3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운동량 4MV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운동량이 P가 MV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놔두겠으니까 4MV면 4P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억 맞고.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면 결국 4MV죠. 4P만큼 충격량을 얻었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C가 받은 충격량이나 같이 어차피 둘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근데 C가 지금 0이었다가 4MV가 됐으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4MV일 거고,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가 얼만큼 충격량을 얻었냐면 3P만큼 얻었으니까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P, 얘는 4P. 그러니까 B가 C로부터 받은 게 A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C의 질량은 9M이 아니고 12M 나왔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점 1번부터 풀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3V로 갔다가 벽에 튕겨서 V 속력, 그러니까 속도로 따지면 플러스 3V였다가 마이너스 V로 간 거고요. 얘도 플러스 2V로 갔다가 튕겨서 마이너스 2V로 왔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속도 변화량이니까 속력을 볼 게 아니라 속도를 봐야 되죠. 위에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면 변화량이 2V가 아니고 4V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마이너스 4V지.
변화량만 보면. 근데 크기니까 그냥 4V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무튼 기억은 틀렸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변화량 크기. 이거는 플러스 3mv였다가 여기는 지금 이게 질량이 m이니까 마이너스 mv.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mv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mv였다가 질량이 2m이니까 마이너스 4mv가 돼서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8mv네요. 그러니까 B가 A의 2배다. B가 A의 2배다. 맞는 말. B는 벽에 탄성 충돌했다. 탄성 충돌의 정의가 뭐냐면 결국에는 탄성 충돌은 뭐냐면 우리 충돌이 일어나면 총 운동량은 보존되잖아요. 어느 경우든. 근데 운동량 보존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에너지 보존. 근데 보통은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빛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 다른 에너지 조금씩 열 에너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탄성 충돌이 된 경우인데 B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 에너지, 그러니까 어차피 EV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충돌 후에도 EV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탄성 충돌한 거죠.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디귿, 물론 탄성 충돌을 에너지 보존으로도 계산해도 되고요. 탄성률이 있어요. E는 V 빼기, 그러니까 델타 V분의 이제 델타 V인데 여기서 말하는 델타 V는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애끼리, 그러니까 B랑 벽 사이의 그 상대 속도. 근데 상대 속도가 얼마냐면 EV죠. 왜냐하면 지금 벽은 속도가 빵이니까. 그 충돌 후에도 상대 속도가 EV니까 결국 1. 그래서 이게 1이면 탄성 충돌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 이건 니은과 티귿 5번 되겠고요. 자, 2번 이어서 볼게요. 지금 2kg짜리 내가 1kg짜리랑 충돌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에 따른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A의 위치를. 그럼 A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6m 가서 지금 충돌했나요? 여기서 갑자기 딱 꺾인 거 봐서 속도를 볼게요. 2초 동안에 6 움직였으니까 이때 속도가 3m/s였고요. 이 경우에는 2초 동안에 2m 움직였으니까 1m/s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3m/s였는데 충돌 후에 1m/s로 바뀐 거예요. 대신에 얘가 이제 이만큼 운동량이 생겼겠죠? 그럼 충돌 전 운동량, 전 운동량을 다 더해보면 2kg 곱하기 3. 그래서 총 6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후에는 2kg짜리가 속도가 1 갖고 있고요. 질량 B의 질량이 1이고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운동량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되니까 결국 V가 4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돌 전 속도 3 맞고요. 충돌 후 B 속도 4 맞고요.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죠. 충격량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을 때 힘 주고받는데 이 힘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게 같고, 그리고 둘이 접촉된 시간 당연히 같겠죠. 둘이 접촉됐다가 딱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힘 같고 접촉한 시간 같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 가면 될 거고요. 3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보죠. 마찰이 없는 수평만에서 2kg짜리 얘가 이것도 2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얘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가고 있어요. 2초고 6, 그럼 얘도 3m/s로 가고 있다가 이번 뒤로 갑니다. 뒤로 마이너스 1m/s로.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3m/s로 가다가 충돌하고 뒤로 1m/s로 가는 거고, 얘는 충돌 후에 어느 속도로 앞으로 가겠죠. 이것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충돌 전 운동량 다 더해보면 2kg이 3m/s, 그러니까 6이었고요. 후에는 2kg짜리가 마이너스 1인 속도로 뒤로 가고 있고, 그리고 B는 4kg인데 이 속도는 몰라요. 네, 아무튼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아야 됩니다. 네, 이게 6인이고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V가 2면 되겠네. 얘가 8이어야 되니까 속도 2,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4번 이어서 볼게요. 얘가 2kg, 얘가 1kg이고요.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5였, 무슨 말이지? 충돌한 후,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5이었는데 충돌하고 얘가 3이 됐네. 그럼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충돌 전 운동량 다 더해보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 이렇게 하면은 2니까 총 운동량이 12였단 소리고, 그 다음에 얘도 2kg, 얘도 1kg니까 얘 운동량이 6, 그럼 여기 운동량이 6 돼야겠네요. 총 12가 되려면.
그러면 V가 6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kg이니까. 그럼 V는 4가 아니고 6이어야 되고요. A가 받은 충격량이 크게 물어봤네요. 충격량이 원래 얼마였냐면 10이었는데 6으로 빠졌으니까 충격량이 얼마냐면 델타 P니까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니까요. 6 빼기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하면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크기만 따졌으니까 4 맞네요. 니은 맞고요. 용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A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순간 고민됩니다. 압축된 순간 이거 에너지로 풀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압축된 순간 어떨지 상상을 해보면 그 최대로 압축된 그 순간이 언제냐면 A랑 B랑 같은 속도로 가는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압축이 되는 동안에는 A가 더 빠르니까 점점 용철이 압축이 되다가 다시 풀린다는 건 B가 더 빠르니까 풀린다는 건데, 최대로 압축된 그 순간만큼 둘이 같은 속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압축된 순간이란 게, 다시 말하면 이거 좀 이렇게 헷갈리게 썼지만 둘 속도가 같은 시점이에요. 그럼 둘 속도가 같다는 건 얘가 2kg짜리랑 V랑 그리고 1kg짜리가 속도가 같은 이 시점을 말하는 거고, 충돌 전후 언제든지 운동량 일정해야 되니까 이 합이 12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결국 3V니까 V가 4.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자, 5번 풉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얘 질량은 m이고요. 얘가 지금 O 지점에서 서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미는 동안 작용 반작용 힘 같고 접촉한 시간도 같을 거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습니다. 총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얘도 이 방향으로 mv만큼의 속도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L1 같고 L2 같으니까 t분의 L1 이게 지금 속도 v일 거예요. 그럼 이것도 t분의 L2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건 지금 B의 질량이 모르는 거니까 결국 MB에다가 VB인데 이게 결국 이 값이 MV가 된다고요. 근데 질량은 이제 다를 거니까 이렇게 따로 쓴다면 이게 이제 VB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MV는 MP 곱하기 VB가 T분의 L2 이렇게 쓸고요. V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아예 다 바꿔 쓰면 M T분의 L1이 MB의 T분의 L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T 없어질 거고 결국 MB 값은 L2분의 L1 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B의 속력은 얼마냐? Q에서 B의 속력 물어봤네요. 속력은 이건데 여기서 이제 속력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같은 시간 걸렸으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VT가 L1이죠. 지금 이 관계에서. 근데 여기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겠냐면 VB에 T를 한 게 L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T가 VB분의 L2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슉 넣읍시다. 그러면 V 곱하기 VB분의 L2가 L1이니까 우리는 지금 VB를 물어봤죠. 그럼 VB는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되니까 L1분의 L2V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거 L2분의 L1이 아니고 반대로 썼네. 이거 틀렸습니다. 니은 이상하고요. P에서 A 운동량의 크기는 Q에서 B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지. 충격량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해서 5번에는 4번 가면 되겠네요. 6번 이어서 보자면 2kg, 3kg 있고요. 용철 압축시켜놨다가 동시에 가만히 놨어요. 가만히 두면 이게 충 하고 이렇게 벌어지겠죠. 근데 그 전 운동량이 총 운동량이 멈춰 있으니까 0. 그럼 후 운동량도 이것도 일종의 충돌이죠. 왜냐하면 용철 양쪽에 똑같이 힘 밀어주고 접촉 시간 같을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도 0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 얘가 이쪽으로 VA로 갈 거고 얘가 이쪽으로 VB로 갈 건데 A 운동량 얼마냐면 뒤로 가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VA 얘는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3VB 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A가 6이래요. 근데 A가 6 그럼 이게 마이너스 12 되겠네요. 얘는 플러스 12에 돼야 되니까 B가 4m/s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분리된 후 A 운동량의 크기 10이 맞고요. 용처에 분리된 B, D, B의 속력은 4 맞고요. 용처에 들어가는 동안에 A가 용처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용처를 미는 거다. 반작용이면 A가 용처를 미면 반작용은 용처리 A를 밀어야 하잖아. 그죠? 작용 반작용인 게 A가 B를, 그러면 이제 반작용은 B가 A를,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네요. 맞는 건 기억관이은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00g짜리가 있는데 앞으로 3m/s로 갔다가 뒤로 3m/s로 왔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얼만큼 배웠냐면 100g이니까 0.1kg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을 한다면 마이너스 3m/s였다가 플러스 3m/s가 된 거죠. 그럼 충격량이 얼마냐면 충격량이 결국 델타 P니까 0.1kg 곱하기 속도 변화가 얼마냐면 총 6이죠. 마이너스 3이었다가 3 됐으니까 그러니까 0.6이네요. 충격량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냐면 60 곱하기 기역 곱하기 2분의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게 30기역인데 이게 0.6이래. 0.6이면 10분의 6이죠. 그러면 기역은 300분의 6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할게요. 100분의 2 그러면 0.02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 0.3이 아니고 0.6인데 기억 이상하네요. 충돌하는 동안 배웠던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지금 이거는 최대 힘인 거고 평균 힘은 얼마냐면 평균 힘을 구해봅시다. 지금 시간이 이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델타 P 그러니까 충격량은 0.6이고요. 이거는 평균 힘 F 곱하기 시간이 0.02초라고 생각하면 F가 얼마 나와야 돼요? 30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0 맞겠다. 그리고 기억은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2초. 그래서 디귿 아닙니다. 맞는 건 니은 하나 될 거고요.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질량이 0.1인 물체가 정지에 있는 2kg 0.2랑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나타낸 겁니다. 힘이 2N 정도 걸렸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격량 알려주는 거네요. 충격량이 얼마냐면 총 여기 2고 여기 0.2니까 이 넓이 구하면 2 곱하기 0.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요. 1 하면은 0.2네요. 충격량이 0.2예요. 그러니까 얘 충격량도 0.2고 얘 충격량도 0.2여야 돼요. 얘 충격량이 얼마냐면 0.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량 변화. 그러니까 낮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의 낮은 속도를 V라고 한다면 VA 빼기 2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냐면 0.2 나와야 돼요. 그 얘도 0.2가 나와야 될 텐데 얘는 지금 0.2kg 곱하기 VB 한 게 0.2 나와야겠네요. 그럼 VB가 얼마냐면 1m/s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살짝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틀리게 나올 거예요. 왜 틀리게 나오냐면 B의 충격량이 얘가 지금 충돌하고 앞으로 충격량 받았겠죠. 얼만큼 받았을 거냐면 0.2만큼 충격량 0.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충격량을 0. 플러스 0.2 받았으면 얘는 충격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마이너스 0.2 받아야 돼요. 사실 이거는 0.2가 아니고 마이너스 0.2라고 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2가 아니고 마이너스 0.2라고 그러면 여기서 0. 다 없애버리면 결국 VA 빼기 2가 마이너스 2 그래서 VA는 얼마 나와야 되냐면 0 나오네요. 낮은 속도가 빵인가? 자,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운동량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 비교하면 되죠. 충돌 전 운동량 얼마냐면 A만 갖고 있으니까 0.1 곱하기 2 이게 이제 운동량이에요. 근데 후 운동량 보면 A는 0.1 곱하기 0 속도가 빵 나왔으니까 더하기 후 운동량 B 같은 게 0.2 곱하기 속도가 2라고 있으니까 1 그러면 이때도 0.2 이때도 0.2 맞네요. 그러니까 0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0.2로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충격량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로 충격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격량이.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2가 맞고요. 방향은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기억 맞는 말. 충돌 후 B의 속도 1 맞고요. 이건 탄성 충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탄성 충돌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했냐면 에너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를 비교해 보세요. 에너지는 근데 안 맞을 거예요. 한번 에너지. 충돌 전에는 A만 운동 에너지 갖고 있죠. 얼마큼이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0.1 곱하기 속도 2의 제곱. 근데 충돌 후에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0.2 곱하기 속도가 1의 제곱. 둘이 같지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건 탄성 충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구호 문제 볼게요. 예보를 보시면 지금 면적을 비교했는데 면적이 B가 A보다 넓대요. 그러니까 B가 이게 근데 여기서 힘 시가니까 면적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충격량을 의미하죠. 근데 충격량이 지금 B가 A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해 보면 이제 질량을 안 나왔으니까 MA, MB라고 쓴다면 속도 변화량 3V였다가 마이너스 V, 그래도 마이너스 V가 된 거니까 A 같은 경우에 운동량 변화량이 총 얼마냐면 4MAV가 될 거고, 뭐 크기만 따졌으니까요. 크기는. 그리고 델타 PB의 크기는 얼마냐면 3MVB가 되겠죠. 아니 이게 뭐지? 속도는 V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충격량이 B가 더 크다는 건 결국 얘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얘보다. 그러니까 3MBV가 4MAV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결국 질량이 MB보다 MB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질량은 B가 이보다 크다. 디귿 맞는 말 될 거고, 변화의 크기는 2V가 아니고 4V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벽을 봤던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이 곧 면적인데 면적이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도 이상하네요. 맞는 건 디귿 하나 되겠습니다. 9번에는 2번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 이어서 볼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실 끊었던 얘가 뒤로 슝 하고 날아간 거죠? 운동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실을 끊은 후. 근데 실 그럼 끊기 전 이 상황의 운동량이 총 얼마냐면 총 몇 킬로? 6kg이 그리고 2m/s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후에는 얘가 3으로 가고 있대. 트럭만 가고 있죠. 4kg으로. 그러면은 플러스 얼마냐면 12 4kg 그리고 3m/s 그러니까 10이 됐네요. 그러면 A는 여기 널브러져 있을 건데 마찰이 없다면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2kg이고요. 그러면 2kg 곱하기 이 속도를 VA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중 운동량도 크기가 처음 운동량과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이에요. 근데 트럭이 보니까 10이야. 이거는 0 나와야겠죠. 그래서 VA는 0. 그러니까 땅에 그냥 딱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럭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냐면 그러니까 트럭만 놓고 오면 원래 트럭만 놓고 오면 운동량이 4kg이 2니까 트럭에 대한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8이었어요. 나중 트럭이 12가 됐죠.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얘 변화량 따져주면 4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용철이 트럭을 미는 힘이 용철이 A를 미는 힘보다 크다. 용철이 트럭을 미는 거 그리고 용철이 A를 미는 거, 용철이 양쪽에 똑같이 힘 주겠죠.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생각하면. 그래서 크기가 크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니은 이상하고요. 트럭에서 분리된 후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A는 등가속도 직소 운동을 한다? 사실 분리가 되고 바닥에 떨어지면 얘는 중력을 받을 테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직소 운동을 하는지를 보려면 등가속도 직소 운동을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슝 바닥으로 중력 때문에 어차피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직소 운동한다는 말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소 운동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쪽이나 이쪽 하는 속도가 빵해야 되죠. V가 0 돼야 되고 이렇게 중력 가속도 G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A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그러니까 용처에서 떨어지고 나서 트럭하고 분리되고 나서 속도가 빵이죠. 속도가 빵이란 말은 얘는
옆으로는 안 가고 밑으로만 갈 거니까 결국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직선 운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는 질량이 각각 m이고 얘는 2m이고요. 3V로 갔다가 3V로 튕겨왔네. 얘는 2V였다가 V로 튕겼어요. 충돌한 시간을 봅시다. 충돌한 시간은 B가 A의 2배다. 그러니까 여기는 2T, 여기는 T라고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 운동량 총 변화량이 이런 건 바로 이제 합시다. 6mV일 거고요. 이게 FA, 벽이 A의 주님 곱하기 T. 운동량 변화량이 꼭 충격량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변화량이 얘도 6mV네요. 총 3V에다가 2m이니까 6mV. 근데 이거는 FB 곱하기 2T 이렇게 되겠습니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변화 크기에는 6V, 얘는 델타 V가 6V고 얘는 델타 V가 3V죠. B, A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A가 B의 2배다 맞는 말 될 거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이 6mV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평균 힘의 크기는 지금 요건데 지금 이게 더 작은 거죠. 2배. 그러니까 B가 A의 2분의 1배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관인 4번 이거 하면 될 것 같고요.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X방향이고 얘가 마이너스 2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m/s로 가고 있다가 힘을 조금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줬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충격량을 이렇게 준 거죠. 충격량 이렇게 준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A 총 운동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뭐 단위까지 쓰자면 마이너스 4kg 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물어봤어요. 0이 됐다는 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건데 이쪽 방향으로 충격량은 플러스 4를 받아야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4 받으니까 속도가 빵 되는 거죠. 그럼 그 4가 되는 지점을 한번 계산을 진짜 해야 되나? 계산해 봅시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넓이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넓이를 이렇게 더해 갈 건데 이 넓이가 플러스 4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지?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까지만 구해보면 이 사다리꼴이 평균 2니까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같으니까 여기 지금 2예요. 2. 그럼 2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만큼 잘라야 되나? 이만큼 자르면 여기가 2가 되는 그래서 높이가 3이니까 이게 3분의 2 되는 지점. 그러면 결국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 1초하고 3분의 2 더해야 되니까 총 3분의 5초가 되겠네요. 맞죠 이게? 3분의 4초가 아니고 3분의 5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잔하게 문제를 내다니. 0에서 4초까지 물체가 만든 충격량의 크기는 4초까지 충격량의 크기 그럼 다 넓이 다 더하면 되네요. 넓이를 다 더해보면 아까 이게 2였고요. 여기 사다리꼴이 2였고 이 삼각형이 3이고 이 사각형이 3이네요. 그러면은 총 충격량은 3, 3이니까 8 맞습니다. 4초일 때 물체의 속력 얼마나 물어봤습니다. 4초면 충격량이 지금 플러스 8이죠. 그러면 지금 충격량은 곧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P 나중에서 P 처음 빼면 됩니다. 그럼 P 나중이 얼마냐면 뭔지 모르니까 2kg 곱하기 V 나중 속도 V 이렇게 놔두고 처음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해주면 2V 더하기 4가 8이면 되니까 2V가 4 그럼 V가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그냥 4 놓으면 안 돼요. 얘가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4 꼭 마이너스 꼭 잘 넣어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